금식이 왜 필요한지 또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사실 금식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금식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기로는 단식이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단식. 그리고 디톡스라는 표현을 좀 더 정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톡스는 금식을 해도 될 수도 있고 또 물을 많이 마셔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꿀을 먹어도 될 수 있고 운동을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우리 몸속에는 끊임없이 독소가 쌓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주 좋은 세상에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공기도 나빠지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라든지 물건들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혹은 또 우리가 편리를 위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 공산품들 공기가 나빠지고 대기 중에 공기가 나빠지고 오존이 파괴될 정도로 세상이 대기 질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존 농도며 아니면 또 미세먼지며 하면서 어쨌든 굉장히 우리 몸을 악화시키고 병들게 만드는 게 되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밖에 좋은 공기를 마시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들 이런 것을 치면 우리 몸이 이렇게 버텨지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사람에게 쌓이는 독소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몸에서요. 제가 그냥 아주 단순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림프 림프절이 어디 있을까요? 네, 뭐 여기 있네요. 그죠? 네, 있는데 림프절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맞아요. 청소 역할을 합니다. 청소. 그게 참 신기한 게 우리는 그렇게만 알아왔죠. 혈액이 청소도 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몸은 곳곳에서 청소부들이 있어요. 우리 보면 집에서도 청소하고 길에서도 청소가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수 종말 처리장들이 있죠. 각 시군마다. 그죠? 가면 그 모든 것들, 오물들을 모아서 마지막 그곳에서 싹 처리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 림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림프에서만 처리된 노폐물이 약 500g 양으로 따지면 1리터 가까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죠?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몸은 버텨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림프뿐만이 아니겠죠. 신장, 대장, 피부 뭐 이런 곳곳에서 청소를 합니다. 일례로 피부에서 땀 한 방울씩만 흘려도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노폐물의 양은 어마어마할 거죠. 그죠?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간이 안 좋고 폐가 안 좋다 그러면 땀이라도 흘리시면 좋아요. 땀이라도. 황달이 엄청 많잖아요. 가장 좋은 약이 뭔지 아세요? 땀 흘리는 거예요. 땀. 근데 우리가 황달이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간이나 췌장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간이 췌장이 안 좋은 사람이 또 땀을 흘릴 정도로 운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찜질이라든지 뭐 이런 족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다. 땀을 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폐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독소가 어떻게 해결될까? 라면을 먹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살이 쪘을 때 어떻게 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독소를 해독을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결국 독소가 쌓이면요 병들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 정상적인 생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대사가 필요하잖아요. 대사가 잘 돼야 잠도 잘 오고 운동도 잘하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죠? 일도 잘할 수 있고 생각도 잘할 수 있고 등등 우리가 컨디션 좋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사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대부분 보니까 대사가 왜 안 좋아지느냐? 대부분 독소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거예요. 대부분이요. 스트레스에 의한 독소, 아니면 여러분이 마시는 잘못된 음료수들, 아니면 고기, 인스턴트 식품들,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단순 우리의 칼로리만 형성시켜 채울 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뭐를 만들어요? 노폐물을 독소를 형성시켜요. 노폐물이 쌓이다 보면 우리 몸이 노폐물을 처리하지 못해요. 너무 많아지면 그죠? 처리하지 못하면 기능적 손상들이 옵니다. 기능에 문제가 와요. 그때 가장 먼저 오는 게 여러 가지 증상들, 즉 대사 질환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사 질환은 아직 병이 있기 전이에요. 병이 있기 전에 대사에 문제가 먼저 와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는 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대사증후군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대사증후군 중에 하나가 뭐 잠도 안 온다, 가렵다, 소화가 안 된다, 변이 잘 못 느꼈다, 무릎이 아프다. 기본적으로. 근데 병원 가면 검사해도 답이 안 나와요. 전혀 이상이 없어요. 대사증후군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소변에 거품이 난다. 근데 병원에 가면
신장 괜찮대요. 이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괜찮다 소리 들었지만 한 1년 2년 지나서 선생님 투석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배신감 느끼겠지만 뭐 어떡해요. 그죠? 대부분 그렇다고요. 하지만 우리 몸의 어떠한 정상적 수치들이 갑자기 나빠지진 않아요. 뭐 우리가 수치가 나쁘다고 해서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수치가 무조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나쁘지 않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서 정말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때 그때 수치가 딱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요. 운 좋게 처음부터 안 좋게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아주 많은 경우에 간암인 경우에도 간 수치가 정상인 사람이 있다고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간암 말기인데 간 수치 검사해 보잖아요. 간 수치 정상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요. 이곳에 오셔서 제가 지금은 뭐 이렇게 병원 검사 많이 하라고 하지 않아요. 예전에 한동안 혈액 검사 되게 많이 추천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저희가 혈액 현미경을 사용하니까 그래도 추천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혈액 병원 가서 검사하면 몇 시간이 나와요? 2시간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기본적인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 뭐 단백질, 혈청 단백질부터 해서 쭉 나오죠. 알부민, 그다음에 이런 수치들 다 볼 수 있어요. 신장 크레아틴 수치 같은 거 다 보는데, 특히 거기에 이제 간 수치까지 볼 수 있죠. ALS라든지 GTP라든지 이런 간 수치, 간 효소 수치 이런 것들 다 나온다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이곳에서 간암 환자인데 한 2주 디톡스하고 가면 간 수치가 다 정상이에요. 근데 암 덩어리는 10cm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간 수치가 정상이니까 암이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역으로 말하면 암이 있어도 수치는 정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몸속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병명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개선시켜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원인 없는 무엇은 없다, 결과는 없다 꼭 생각하시면 좋아요. 눈이 피곤하고 너무 힘든데 몸은 정상이야, 수치는 정상이야. 절대 아니에요. 몸은 이미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독소를 빼야 되겠죠. 쉬어야 되겠죠.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 디톡스를 왜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보통 3일, 5일, 일주일 혹은 한 끼, 두 끼 상관없어요. 어쨌든 내가 디톡스가 필요하다, 금식 필요하다 하면 무조건 하는 게 좋은데, 1번을 보시면 금식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뭘까요? 면역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데이터가 있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 데이터는 없어요. 하지만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감기 걸린 사람들이나 감기 걸리기 직전에 금식하잖아요. 대부분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그 말은 뭘까요? 면역이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짐승들을 보면 아프면 먹는다, 먹지 않는다? 안 먹습니다. 짐승들 보면 아프면 먹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면역력은 우리가 많이 먹을 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 올라가. 그런데 우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역이 다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먹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면역을 올리려면 첫 번째 금식도 필요하고 영양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양 섭취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면역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몸이 받아들이고 흡수할 수 있도록 먼저 만드셔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하지만 금식을 너무 오래 한다 그러면 이제 몸에 대사에 또 문제가 오겠죠. 혹은 또 전해질에 문제가 옵니다. 전해질에 문제가 오면 우리 몸의 영양의 구조가 깨지기 시작해요. 그때 대사에 질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금식의 기간은 일주일이에요. 7일 이상 지나면 안 돼요. 7일 이상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을 넘지 않는 금식을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우리 몸에 모든 독소를 싹 빼낼 수는 없어요. 100을 빼내면 사람도 같이 죽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능들이 살아날 수 있을 정도로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상처 치료와 예방적 치료가 잘 돼요. 실제로 뼈가 부러져도 피가 깨끗해지면 더 빨리 붓습니다. 예전에 저희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분이 넘어져 뼈가 부러지셨어요. 지금 그만두셨지만 한참 됐는데, 근데 이분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되게 빨리 치료되는 거예요. 간호사분들도 놀라고 의사도 놀라서. 나중에 보니까 피가 깨끗해져서 그런 거예요. 피가 깨끗해지면 뼈가 되게 빨리 붓습니다. 생각보다 염증도 안 생겨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처 치료가 되게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백혈구의 활동이 강해져요. 아까 면역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인체 에너지가 치료하는 데 집중해요.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 스트레스 엄청 많죠. 스트레스 에너지 엄청 소비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팍 받아버리면 단 거 먹고 싶고,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에너지가 소비되니까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운동도 소비시키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의외로 소비 많이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TV를 보고 밖에를 보고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에너지가 부족하면 눈이 감길까요? 더 크게 뜰까요? 가끔 이렇게 강의 중에 조시는 분들은 에너지가 부족하면 눈 감겨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낮에 에너지 다 써버리잖아요. 그럼 눈이 그냥 감겨요. 뭐 안 떠져요. 뭐가 부족하니까,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그냥 듣는 거, 막 내가 에너지가 부족한데 옆에도 막 누가 제자제자 거리면 듣기 싫어요, 좋아요? 싫죠? 귀를 막고 싶죠? 말하는 건 어때요? 자꾸 물어보면 기운이 없는데 말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중에 1번이 뭐냐면 소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음식을 소화시키는 에너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잖아요. 내가 먹어야 할 양의 이상의 배를 먹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채워지다가 다시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음식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식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힘이 더 없어요. 실제로 에너지가 더 부족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식하면 식곤증이 와요, 안 와요? 식곤증이 와요. 잘 졸려요.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을 처리하는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을 하면 이런 증상을 없애버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떤 것을 치료해야 돼. 그러면 금식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모아서 그쪽을 치료를 되게 빨리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열을 떨어뜨리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39도 열이 난다, 40도 열이 난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물을 많이 마시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없습니다. 당장 우리가 약을 먹을 수 있겠지만 이건 일시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금식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열이 난다는 것은 뭔가를 태우는 거예요. 그죠? 뭔가를 태울 때 열이 나요. 몸속에 도폐물을 태울 때 세균이 들어오고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백혈구가 그것과 싸우면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도폐물이 어떻게 하나하나씩 없어지죠. 맞죠? 그런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우리가 디톡스를 하거나 금식을 하면 이제 음식물이 없으면 열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집니다. 자, 네 번째, 위에 음식물이 비워지면 뭐가 맑아진다? 뇌가 맑아진다. 우리 뇌신경과 가장 잘 연결된 소화기관이 어딘 줄 아세요? 위장입니다. 위장.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뇌신경이 위에서 공명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이 뇌의 두뇌 민감성, 민첩성, 그다음 기억력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들의 뇌가 과식하는 사람들의 뇌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 치매에 누가 잘 걸리는 줄 아세요?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이 잘 걸려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과식하는 사람들이 소식하는 사람보다 치매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요. 진짜 이거는 검증된 자료도 엄청 많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위를 혹사시킬수록 뇌는 망가진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디톡스를 했을 때 가장 효과 볼 수 있는 게 혈액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디톡스를 꼭 안 해도 피는 깨끗해지는데 사실은 건강식 하는 자체도 디톡스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피가 워낙 더러운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좀 금식을 해주셔야 돼요. 워낙 좋지 않은 분들은 좀 빠르게 이거를 해주시면 정말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피가 꽉 뭉친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몸속에 산소도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 순환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순환이 잘 안 돼요. 문제가 생깁니다. 혈액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건강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여러분, 혈액이 깨끗하지 않고는 병이 절대로 나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혈액이 깨끗해지면 무조건 병이 낫는다는 건 아니에요.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영양도 있어야 되고 항상성도 있어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이 뭐라고요? 혈액 깨끗해져야 돼요. 기초 없이 우리가 집을 질 수 없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혈액이 깨끗해지지 않고는 절대로 회복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